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의 이미지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어두운 곳에서 혼자 생각에 빠져있는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81번째 이야기는 우울증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의 그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83쪽에서 9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다시 재정리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질병이 심해지면 점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의 꼬리를 뭅니다. 이것은 몸이 허하여 기운과 맥이 빠진 현상이 반복된 결과로 대뇌 이상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가 스스로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첫 번째 우울증이란 뭐냐?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안락 의자에 앉아서 창밖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지다가 어떤 날은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좋은 친구와 약속해 놓고도 순식간에 마음이 돌변하여 나가기 싫어서 또 엉뚱한 핑계를 대거나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가족도 이제 다 싫어져서 급기야는 친구도 부모도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의 꼬리를 물다가 급기야 세상을 등지게 되는 생각의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꼬리를 무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악화로 대뇌의 이상 혈액이 공급되어서 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대한 꿈과 의욕이 넘쳤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든 아니 되었든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그 지나친 욕심으로 파생된 주위의 시선에 한동안 엄청난 심적인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식에 대한 생각도 느슨해지고 가족도 친구도 혹은 마음의 평정도 포기와 유사한 시점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대뇌의 질병입니다. 다섯 번째, 초기 증세는 자신의 생각 주머니, 생각 속에 자식도 넣고 부모도 넣고 지구도 넣고 돈도 넣고 명예도 넣어대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그나마 자신을 지탱해주던 건강이나 미모마저도 자신을 잃어가면서 생긴 후유증세입니다. 두 번째, 우울증이 오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미지 계속 보라색이 보이죠. 여기 아래에 있는 바탕의 보라색이 좋아 보이십니까? 자, 바탕의 보라색이 좋아 보이거나 난 집안의 옷걸이에 이 보라색 계열의 옷이 한두 벌 정도 있다. 아니 왠지 보라색만 보면 내가 색이 좋아 보인다 하면 이미 내 뇌의 생각의 질병이
이미 내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민에 빠져있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그 생기 넘쳤던 과욕이 사라지고 이제는 가족이나 사람에 대한 그리움, 책임감,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람 만나는 것 그 자체도 싫고 난 어디론가 멀리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세상사 모든 게 싫어지는 감정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누구나 호기심이 가득 차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그립고 사랑하고 싶은 꿈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모든 만사가 귀찮게 여기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인 기피증과 같은 정세가 돌을 더하고 괜스레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자연을 보면 꽃이나 곤충, 산과 들, 바다를 보면 괜스레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의 드라마를 보다고 이게 자신의 일인 양 눈물 짓다가 혹은 주위를 둘러보고 빠르게 눈물을 훔쳐내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흔히 우리가 눈물이 많으면 우울증 초기 증세라 하는데 그것은 거듭된 속설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바로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다섯 번째, 왜냐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흔히 엔돌핀이 생긴다죠. 그 엔돌핀의 4000배의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다이돌핀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우울증이 오히려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점점 심해지는 우울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잊혀지지 않는 아련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어 잠 못 이루다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두 번째, 이런 현상은 심장에서 뛰는 피가 머리로 솟아올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손끝이나 발끝 그리고 위장에서 아랫배까지 혈액순환을 개선하도록 해야 고쳐집니다. 세 번째, 우울증은 체내 염증이 많아지면서 심신이 나약해져서 생기는 병으로 문제는 이 높은 뇌압으로 이 머리, 즉 정서적 변화가 점점 심해지며 생각의 장애로 이어지는 질병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얼굴턱이 쫙 길어집니다. 얼굴턱이 길어지고 근육이 축축 늘어지고 특정 근육이 처지는 즉 제기능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생각에서 오는 우울증은 다음 우울증 혈류 달점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서너 차례만 다스려 주시면 서서히 기력이 회복되면서 속이 편해지고 맑아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비흡 구배 호흡, 즉 한숨 쉬고 이 시기 있죠. 후 한숨을 쉬고 나면은 이 가로막, 현경막이 움직여서 이 오장육부를 많이 전부 다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울증 치료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숨 쉬기, 즉 비흡 구배 호흡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울증 치료의 다양한 방법. 얼마나 괴로웠으면 머리를 움켜잡고 있는 이미지죠. 첫 번째, 눈물로 감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하면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죠. 흔히 눈물이 나면 우울증 초기 증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감동이 격렬하게 반응하여 오장육부를 살려내려는 인체의 자연치유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를 보거나 자연현상에 도취되어 마음껏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러면 수십 년 막혀있던 눈물샘이 뻥 뚫려서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도 점점 맑아지고
그렇게 하면 3개월 정도 감동에 젖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줄어들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한 욕심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난 이제 다 버리고 사는데 뭘 하고 힘주어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몸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과욕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원기 왕성한 체력도 그 예쁜 미모도 각선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아직도 최고의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려는 생각이 자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아닌 척 태연하게 미소 짓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괴로워 미칠 것만 같아서 수면제를 복용한다 진정제에 의존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지 궁금해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체면을 걸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자, 네 번째, 우울증 치료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리 하지 마세요. 한 달 후에 일을 미리 해야만 안도하게 되는데 미리 해놓고도 또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일이 닥치면 그때그때 하고 완벽함에 힘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현재의 위치에서 행복이 찾겨집니다. 자, 네 번째는 내 생각 속에 모든 것을 넣어대고 발악한 행동에서 이제는 내가 가족이나 상대의 생각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상대방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돕고 싶고 그 다음에 일이 바빠지고 또 자식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만 했던 것에서 바꾸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일이 바빠지고 또 상대의 생각 주머니에 이젠 내가 들어가면은 상대가 이해가 되고 가족이 아름다워 보이고 자식이 훌륭해 보이고 또 주위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가 지구는 바꿀 수 없죠. 내가 지구 속에 적응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운 대상을 찾아보세요. 사랑과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흔히 데리고 온다고 하죠. 과거 친구를 만나거나 낯선 사람도 만나보세요. 늘 설렘 가득한 감동으로 가슴이 콩닥콩닥한 하는 소녀가 된 기분으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놓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각이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방문을 열어두세요. 창문도 열고요. 방문과 창문이 닫혀 있으면 자신의 도피처를 만들기 위한 우울증 초기 증세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그리하면은 창밖에 또 다른 세상,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일곱 번째, 대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면 피를 맑게 하는 음식 또는 산소를 많이 흡입하고 음식 또한 산소가 풍부한 음식을 찾아서 드셔야 합니다. 또 좋은 공기, 좋은 물 있는 곳을 무작정 찾아 나서 보세요. 이 풍성한 산천 초목들이 순도 높은 산소를 제공해 주어 속이 편해지고 가슴이 후련해지고 인생이 살맛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심각한 우울증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숨 쉬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숨 쉴 기운 자체가 사라져가는 듯 정신 자체가 혼미해집니다. 두 번째는 한없이 몸이나 마음이 축 처지고 가라앉아서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는 등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 어떤 의욕도 없고 이제는 속이 울렁거려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밥을 먹어도 또 허기가 차고 또 그 배가 고픈 불안감으로 갑자기 또 폭식을 해서 위장장애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뚜렷한 병명도 없는데 건강보조제니 비타민이니 이약, 제약, 주사제까지 맞아서 점점점 체내염증을 더 사역하게 만들어서 날이 갈수록 병의 정체를 키우다가 결국 세상을 등지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쓸데없는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이 모든 원인은 오장육부의 기혈이 막혀서 막힌 만큼 심장의 피가 대뇌 머리에 압력을 높이죠. 압력을 높여서 더 이상 내가 산소 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현상이죠. 자, 이 소중한 내 생명을 다시 건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뒤에 소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다양한 현상은 내가 만든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도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을 반대로 역으로 살아가면 쉽게 고쳐지기도 합니다. 탐했던 식탐을 멀리하고 과욕을 부리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상대방을 내 생각 주머니에 넣으려 하지 말며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그저 잠시 왔다 스쳐가는 바람인 양 상대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 질병은 내가 스스로 고쳐보세요. 자, 심각한 우울증의 치료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장육부의 순환장애도 기력이 소진되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냥 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치료의 제일 좋은 실천은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바로 비역구배호흡이죠. 코 들이쉬었다가 입으로 후 길게 내쉬면 가음막이 움직여서 오장육부를 다 움직이기 때문에 기력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우울증이 있는 여성은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 우울증의 원인은 오장육부의 기혈이 막혀 심장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 정상적인 뇌 활동을 방해하는 질병이므로 반드시 혈류 손따기로 치료를 하셔야 체내염증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신경과 약을 장기 복용하면 우울증이 갑자기 발병 생기게 되어 심하면 얼굴까지 축 처지고 근육이 처지면서 몸이 변형이 합니다. 또 갱년기 장애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근자에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경과 약, 주사제 이 복용을 중지하시고 약으로 쌓인 체내염증을 반드시 빼내줘야 됩니다. 그 체내 쌓인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학문이 바로 이 혈류 손탁입니다. 네 번째, 생각의 병 또는 신경계 약의 부작용에서 오는 우울증이 대부분 많은데 내 압력이 높다 보니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심장의 피가 온통 이 머리로만 솟구쳐 안압이 높았다가 청압이 높았다가 혹은 비압이 높았다가 골이 아팠다가 혹은 멍해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여도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는 자체까지도 힘겨워지는 게 우울증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미쳐버릴 것 같은 이유는 바로 이 내 몸의 체내 염증이 머리까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 번째, 우울증 치료의 손따기 딸점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생각의 병, 우울증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손따기를 하시면 그 효험이 배가 됩니다. 그동안 실종된 오감도 살려내며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생각하시고 따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 우울증 딸점은 단전, 아랫배와 엉치뼈 혹은 고관절, 폐, 위장, 갑상선과 목의 기관, 간과 시력, 코와 머리, 또 발까지 피를 내려주고 움직이게 만드는 딸점입니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점은 양손을 반드시 따야 되겠죠. 다 16. 다 16. 여기가 가 16이죠. 가 16. 그 다음 가 발을 먼저 다스려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다 15. 단전을 다스려 주시고 다 4. 그 다음 다. 그 다음 나 4. 그 다음 비 마이나. 그 다음 라 4. 마2 갑상선 쪽이에요. 그 다음 마를 따주시고 피를 최대한 짜내 주세요. 자, 네 번째, 따기가 끝났으면 우선 비역구비 호흡 하면서 숨 깊이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혹은 머리가 맑고 개운한지 눈이 시원한지 코가 뻥 뚫리는지 등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오감을 찾아서 즐겨보세요. 다섯 번째, 얼굴이 기는 사람 따고 난 뒤에 한 30분 지나보세요. 얼굴이 치치치 올라가고 근육이 착착 달라붙어요. 혹은 가슴이 쳐졌던 게 축축축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딴 후에 얼굴이 길어지거나 근육이 길어진 사람은 위도 달라붙었는지 확인해보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으면 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내 몸에 혈류가 더 잘 뚫리고 청소하게끔 한숨 잠을 푹 깊게 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자, 우울증 해소를 위한 발끝 10기단 따기. 손따기를 하고 조금 더 빠르게 낫고 싶다. 아니면 손따기보다 난 발만 다스려야겠다 싶은 사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가락 끝 모양이 보이죠? 이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거리가 멀고 지구 중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철성분의 무거운 적혈구가 연전 가장 많이 뭉쳐진 곳, 즉 어적혈과 노폐물, 수온과 같은 체내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발이에요. 그래서 그 발에 있는 것을 빼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발끝의 10기단, 발끝 요 끝을 10기단이 납니다. 10기단. 그 다음 10방은 발톱이 여기에요. 발톱이 요 부분을 따는 것을, 요 부분을 꼭꼭 따는 것을 10방이랍니다. 10기단이 피가 잘 나오지 않으면 10방을 따주셔도 좋습니다. 따기를 하면 우울증에서 허리 아래의 질병이 서서히 치유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발에 만약에 통풍이 있다. 한 3일 한 번씩 따보세요. 통풍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3일 차에 1개월 정도 다스리시면 우울증도 해소되고 발도 편해지고 통풍도 치료되고 발이 점점 예뻐지고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 발끝 10기단에 혈류 따기를 하고 검붉은 죽은 피를 최대한 짜내는 3일차 혈류 따기를 하는 것이 좋으나 따다 보면 분수와 피가 막 솟구치고 혹은 안 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는 더 자주 따주고 죽은 피를 최대한 짜낼수록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 방법도 힘들다 그러면 뭐냐, 따스한 물에 매일 잠자기 전에 30분간 조교 발목 밑으로만 담궈야 됩니다. 이때 자욕을 하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코피가 터지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욕 금지입니다. 이때 무저멸 엄지와 검지 발가락 중앙 사이 오목한 곳, 여기를 심장 방향으로 지압하면 통증이 느껴지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지압해주면 더 빠르게 속이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추가로 종아리 장단지 밑 있죠. 거기를 치면
옛날 해초리 맞았던 부분이죠. 거기를 지금 매우 아픈데 이때에도 아프지 않을 때까지 심장 쪽으로 지압해주고 주물러주면 우울증, 뇌압도 조금씩 야금야금 낮아집니다. 자, 7번째. 기본 손따기와 발 10기단 어저클 빼주기로 잘 다스려서 심각한 우울증에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울증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미지입니다. 근데 코피가 벌벌 터지고 있죠.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82번째 이야기는 코피. 왜 코피가 터지느냐? 혹은 재생불량성 빈혈. 코피가 터지고 피부 표피, 멍이 잘 들고 혹은 경풍, 심하면 또 이 중풍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코피와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피는 내 몸 어딘가에 염증이나 노폐물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뇌 손상이나 경풍 혹은 뇌질종으로 갈 수 있는데 특히 어린이 코피는 반드시 다스려 주셔야 장애우를 만들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